오늘자 중앙일보에서 그림 한 장을 올려놓고 이런저런 내용을 써 내려갔습니다. 제목이 SNS에 퍼진 그림 한 장. 한 장인데 그 칸으로 나눠서 그림이 세 장이 들어가 있는 세 컷 그림입니다. 중앙일보가 잡은 제목은 공정을 위해서 내 것을 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보듯이 이 세 컷짜리 일러스트 이걸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하고 한눈에 들어오죠. 굳이 영어 단어를 몰라도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리얼리티, 현실 이렇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 있는 사람은 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담장 밖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상자를 대단히 많이 쌓아놓고 보고 있다. 시야를 가릴 것이 없죠. 두 번째 사람은 상자 한 개를 두고 원래 키도 보니까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볼 수 있을 정도다. 세 번째 사람은 상자 깊이만큼 땅을 파고 속에 들어가 있죠. 키도 작습니다. 담장만 보입니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은 이 현실은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부라고 표시를 하는데 돈을 혼자서 다 가지고 있다. 혹은 원래 이 일러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필요한 만큼 갖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되지 않는 그 부족한 상태이다는 이런 설명을 여기에 붙여 놓았는데, 격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사실이다, 현실이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평등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 평등합니다. 세 사람 다 그 상자를, 발판용 상자를 똑같이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하면 좋은 것인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그런 이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두 번째 사람, 이전과 그 격차가 있던 그 현실과 차이가 없죠. 똑같은 위치에서 변화 없이 그렇게 보고, 세 번째 사람은 상자를 받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담장에 가로막혀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첫 번째 사람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고, 높은 데서 보다가 좀 낮은 데서 보는 것으로 된 것을 보면은 여기 뭔가 있구나 싶죠. 두 번째 사람만 원래 상태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은 것과 동일하고, 세 번째 사람은 지원 받아봤자 역시 볼 수 없고, 유의할 것은 첫 번째 그림에서는 상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보니까 8개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그림에 보니까 상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상자가 많았던 첫 번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자 6개를 빼앗긴 상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상자 6개는 어디로 갔을까? 정부가 가져갔겠죠. 그 세 번째 사람 밑에, 땅 밑에 하나 넣고, 그리고 위에 하나 받쳐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이 상자 6개를 내놓고, 두 번째 사람이 2개를 쓰고, 그러면 4개는 정부가 차지한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는 공정이라고 써놓았습니다. 평등이 아니고 공정. 첫 번째 사람은 상자가 없습니다. 너는 키가 크니까 상자 1개 있는 것도 내놔, 이렇게 된 거겠죠. 두 번째 사람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상자 2개를 받쳐줘서 이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상자 8개가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뭐 땅속에 들어갔던 것은 빼고 상자 3개만 보입니다. 상자 5개, 뭐 땅속에 넣은 것도 칩시다. 그러면 상자 4개는 여전히 정부가 가져갔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공평해 보이는데, 첫 번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 단계에 오니까 상자 7개를 다 뺏겼죠. 상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세 컷의 그림에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정부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회 전체는 정부가 조작을 한 것이죠. 첫 번째의 원래 자연 그대로의 상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모두 1개씩을 줬다 하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것이 격차를 이야기할 때 이 두 번째 중간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서 봤을 때 대체로 항아리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 중간층이 가장 많은 것이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이 중간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만도 숫자가 적은 첫 번째와 숫자가 적은 세 번째한테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항아리 형태가 아니고 피라미드 형태, 정상적인 피라미드 형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폭이 좁고 그 뾰족한 그 부분이니까, 세 번째는 그 숫자가 대단히 많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얼만큼 깎아내서 세 번째를 메울 것인가? 그리고 이 두 번째, 영향을 받지 않는 중간층이라고 하는 것이 얇을 수밖에 없죠. 쌓아야 되는 상자 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실이 이렇고 평등 정책으로는 이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공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는 국민 개인이 어떤 상태인가 하고 그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봐야 하겠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는 겁니다. 생활이 노출돼야 되고 정부 통계에 들어가야 하고 매번 그 변동 상황이 확인이 돼야 하고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좀 희생하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공정 단계에서 좋게 말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이 남들만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사생활을 포기할 것인가? 남에 의해서 내 생활이 계획되는 것에 찬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존의 문제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누리고 살기 위해서 뭐 야구를 본다는 것이 생존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제받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배급받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그 사생활의 영역은 줄어들고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자기네가 계획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관리당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관리를 받는 정부가 이번에는 하루에 빵을 2개만 먹어라. 내가 2개를 주겠다. 그러면 빵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 협력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국민은 당당한 국민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투표는 역시 올바른 유권자, 올바른 주권자의 의사표시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모두들 고민하고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3컷 그림을 읽어보았는데 여러분도 이모저모로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생겼겠죠. 이거 이상하다. 저거 야구 경기장인데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관중석이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야구를 본다면 입장료를 지불하고 받겠죠. 아무튼 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고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훔쳐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여태 훔쳐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그림을 그린 사람도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그림은 검색을 해보면 원작자가 상당히 좀 시간을 들여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원작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해서 쓰면서도 밝힌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형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을 큰 데서 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과 공정을 설명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자로 보인다. 일단 여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특징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여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떤 정책을 써도 여자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근육질로 보여서 좀 지금까지는 그냥 남자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눠보기로 하죠. 빨간 셔츠를 입은 사람이 여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또 이 여자는 그러면은 그게 여자일 수 없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담장 밖에서 그냥 무난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등 정책이든 공정 정책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외로 하죠. 일단 다 남자라고 갑시다. 그러면 이게 여성이 펜스, 이 담장으로 가로막혀 있다 하는 데서 이 사파를 이제 주로 쓴다고 했을 때 그림이 왜 다 남자들일까? 이거 궁금하죠? 야구 경기도 대체로 남자들이 하고 이렇게 본다면은 여자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그림인데 남자를 중심으로 그렸구나. 상당히 남성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런 점들을 보았을 때 혹시 이게 한 70년대 그러니까 한참 오래전 그 옛날 그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3컷짜리 그림을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라든지 또 그 시민단체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정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평등으로는 안 된다. 평등보다 더한 공정,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는 공정으로 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석유는 무엇일까? 바로 돈 많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 항상 그렇습니다. 상위 몇 퍼센트 그들에게 받아서 나머지가 먹고 살자. 또 나이 많은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은 그걸 미리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자. 이제 그게 지금의 공정 논의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끝났다 싶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인생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것을 이 그림에서처럼 그 사람들 것을 싹 다 뺏어서 지금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그 상자가 없죠. 다 뺏어서 나머지가 나눠 가지면은 그러면은 필요한 만큼 다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아주 두둑해서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도 않고 현실이 그렇지도 않죠. 우리는 삼각형, 그 피라미드 형태, 여기에 가깝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상단에 그 뾰족한 부분, 그들의 것을 몽땅 뺏어서 그래서 사다리꼴로 만드는 것이죠. 윗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래쪽이 좀 나눠 갖자.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만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3컷짜리 그림을 봤습니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이러한 것들을 했죠. 상자를 더 받쳐주겠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또 비정규직 없애겠다. 이제 이런 모든 부담이 이 상자를 많이 갖고 있던 첫 번째 사람이 그 부담을 어쨌든 정책 1이 나와도 거기서 책임지고 정책 2가 나와도 거기서 책임지고 사실은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이거 왜 실패했는가? 상자를 많이 갖고 있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간파해버린 것이죠. 그들이 여간 머리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집 가진 사람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집 없는 사람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또 다른 그 고용관계 이거를 정부가 관여하면서 최저임금제 올리고 이렇게 지원금 주고 또 소상공인한테 쪽집게 지원을 하겠다. 그것을 평가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돈 번 것은 대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 하는데 대기업 거 몽땅 뺏어서 중소기업이 약진을 해서 뭐 작년에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했다. 이런 소리 하게 된 거 아니죠? 그 말은 빼앗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첫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으로 가지 못했다. 그런 것이죠. 이 공정정책, 평등정책을 쓰면 쓸 때마다 그 떡고물이 계속 첫 번째 사람한테 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이 앞으로는 빼앗기고 뒤로는
다시 스스로 노력해서 챙기고 이제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다들 공정을 앞에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문재인 씨가 상자 뺐는데 공정하지 못했다. 상자 주는데 공정하지 못했다. 하나 더해서 유권자를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상자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각 그 산업 부문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계층이라고 해야 하겠죠. 어떤 그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계층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인가 보태주겠다. 이러고 다니는데 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될 일도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풀이가 어떤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토대로 생각을 넓혀가는 우리가 이제 두뇌의 시냅스가 활동을 막 하게 되는 그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차가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이 세 컷 그림을 보고 도출해내는 결론, 그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결론은 분명히 차원을 달리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 변형이 많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다음 변형을 보기로 합시다. 이제 세 컷이 아닌 네 컷 그림을 보기로 합시다. 앞에 1, 2, 3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동일한 그림이고 네 번째 정의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앞의 그림과 차이가 있죠. 담장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그림의 그 요점을 잘못 잡고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그림은 서구적 철학 그리고 민주주의적 사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거기에서 자유는 떼고 이러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이 사람들이 담장 없이 그리고 발판으로 삼는 상자도 없이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그냥 야구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다.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에 대해서 풀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 밑에 붙어 있는 설명은 그런 것이죠. 세 사람 모두 아무 지원도 받지 않고 그리고 야구장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죠. 첫 번째 그림은 아마 자본주의 초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현실에 있어서 저렇게 격차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각자 능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평등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한번 시도해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닌데 모두 다 좋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좀 높은 데 것을 깎아서 낮은 데를 살짝 메워보면 그러면 어떨까? 이제 이런 그 다음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노력 그런 것이 있었던 20세기 중반 뭐 그때쯤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으로 넘어오죠. 구체적으로 다 좀 행복할 수 없을까? 첫 번째 것을 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한번 시도를 또 해본 겁니다. 얼마나 도와주면 좋을까?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이 보라색 셔츠를 입은 사람에게는 의자를 받쳐주는 것이, 그 상자를 받쳐주는 것이 꼭 좋을까? 본인이 그 상태를 원할까?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무조건 높이 올려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남의 판단이니까. 즉,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간 것이죠. 상자가 아니고, 밑에 받쳐주는 상자를 자꾸 올려주는 게 아니고, 이 펜스를, 이 담장을 치워야 했던 거구나. 그게 네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보면 맞는 이야기죠. 상자가 왜 필요했습니까? 담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죠. 담장이 없었다면 상자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림 3장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상자를 주시하고 있었죠. 네 번째 그림에서 비로소 상자는 내버려 두고 담장을 보게 된 겁니다. 담장이 문제였다. 이 담장이라고 하는 것이 야구장에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니까. 담장 밖에 있는 사람은 담장 안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티켓 사면 되겠죠. 아마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도 같습니다. 네 번째 그림을 봤을 때 담장을 없애면서 키가 작거나 크거나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자기 능력껏 산다. 이게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잘못 풀이되고 있는 것이 왜 나는 키가 작은 거야?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물론 2030이 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애초에 상식 바뀌니까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모두 나를 위해서 울어주기를 바라지 말라. 그것은 어린아이나 하는 그런 어리광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유의할 것은
내가 키가 작은 것을 그것이 억울하다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자를 밑에 받쳐달라. 이런 모순되는 두 가지 주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담장을 치우게 되면 제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치관, 또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2030만이 아니고 격차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 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든든하게 먼저 가져야 할 겁니다. 현재 그것은 국민 각자의 일이고, 이 펜스,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담장이 무엇인가?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정부, 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들은 이제 눈을 제대로 뜨고 제대로 봐야 합니다. 자꾸만 벌써 몇 년 동안, 근 10년 동안 더 됐죠. 사실은 한 30년 동안 이 상자를 자꾸 어디서 빼앗아다가 받쳐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천도 해보았고 전면적으로 강행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알겠죠? 펜스가 문제였던 겁니다. 담장이 문제였던 것이죠. 리마연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하죠.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특별히 싫고, 이게 아니라 이번에 그 여성 청와대에 청년 누구 채용했다고 말이 많았죠.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2030이 좌절했다 이러죠.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찝어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시무시한 것이죠. 꼭 용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위에서 집어가면 피라미가 용이 되더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젊은이가 당대표가 됐다. 그래서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SNS에서 댓글 달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샘플로 한 번씩 마이크 쥐고 알바하기도 어려워요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게 옳은 것인가?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조중동 언론사가 연일 여론조사 지지율이 몇 %고 몇 달 동안 선거운동 했죠. 이 언론사들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들만이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뻔히 보는 눈앞에서 정말 가진 거 없고 똑똑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상자를 그렇게 밑에다가 재줬지만 선거마다 다 떨어지고 이랬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당대표로 집어 올렸죠. 막강 파워를 느낀 겁니다. 국민들이 끔찍해하고 있습니다. 아, 저런 곳이구나. 저 세력이 힘을 갖게 되면 우리는 숨도 크게 못 쉬는구나.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만 콕콕 집어서 다 위에다 쌓아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는 끝장이 났구나. 이번에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리마연에서 어째서 청년 대표가 나온 이런 놀라운 일을 축하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재난에 가까운 그런데 인간들이 벌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담장이 없다 하는 것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그러한 기회를 누린다. 특권 계급은 없다. 인맥이나 혈연, 지연, 학연 이러한 어떤 그룹을 지어서 특수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1등 하면 됩니다. 왜 A씨가 1등 해야 합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이 1등 해야 합니까? 그 똑같은 심리가 왜 우리 정당 사람이 1등 해야 합니까? 능력으로 나가서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제 우리는 이러한 큰 문제 앞에 그러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옳다 하는 생각, 내가 더 가지는 것이 선이라는 생각, 그러면서 너는 양보하는 것이 선이라는 생각, 의외로 이러한 폭력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그렇죠. 펜스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누구 집안, 누구 계열. 지금 보면은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그러한 어느 국민이라도 뜻이 있으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토대가 다져져 있는 사람이 나오죠. 개인의 능력은 형편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은 너에게 상자를 더 주겠다. 나는 문재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상자를 줘보겠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